안녕하세요. 건담 다이어리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도색하기 전에 전체적 샌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댓글로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분분한 의견 속에 각자의 의견들과 저의 생각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목적성을 가지고 샌딩을 하자가 정확한 결론인 듯 합니다. 우선 오해의 소지를 조금 줄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스틱의 표면을 녹이면서 도료가 안착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알아낸 결과는 서페이서와 도료에는 폴리스티레렌과 솔벤트 등이 들어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주 재료를 보자면 도료는 안료, 서페이서는 마이크로플라스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해당 재료들과 프라모델용 신너가 만나면 기계적 결합을 하는데,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플라스틱의 표면을 연화시켜 표면이 살짝 녹은 듯 부드러워지고, 서페이서 입자가 그 안에 박히면서 기계적 앵커링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플라스틱을 녹이며 직접적으로 안착을 하기 때문에 샌딩을 하여 작은 스크래치를 유발하면 마이크로플라스틱이 안착하게 되어 더욱 단단하게 결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효과는 미비하다고 합니다. 다만 모델링을 함에 있어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개조나 개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작업을 할 때 스크래치 등이 유발하여 있어 표면을 정리해 주는 게 정석이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다음은 도료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너탕을 할 때 PS 재질이 녹는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자면, 신너 자체에는 PS가 녹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너탕을 자주 하면 플라스틱이 깨진다였고, 또한 신너탕과 신너에 계속해서 신너탕을 할 경우 도료에 녹아있던 용제가 신너와 결합하며 플라스틱을 녹입니다. 프라모델용 신너는 PS 재질을 녹이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연화작용은 발생하고, 실제 제가 해본 테스트에서 신너에 담가두면 녹이지는 않고 표면이 살짝 불려져 있었습니다. 목욕탕에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떼불듯이 불어 있었고, 이를 면봉이나 조금 단단한 도료 희석용 막대로 긁었을 때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프라 표면이 떼나오듯 긁혀져 나왔습니다. 또한 모델링 페인트 내에 포함된 주된 구성으로는 색을 내기 위한 안료가 있고, 도막 형성을 위한 바인더, 이 두 가지를 액체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 용제 즉 신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제는 플라스틱을 녹인다고 합니다. 그럼 왜 실제로는 도색 시 분사된 도료에 플라스틱이 안 녹을까를 살펴보면, 에어브러시에서 분사가 되면 미스트 형태로 날아가게 되는데, 그때 도료 안에 포함된 용제는 대부분이 증발하고 PS에 닿는 시간이 매우 짧아 깊게 녹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용제가 날아가면서 바인더가 코팅층을 형성하게 되고, 도막 즉 서페이서에 직접 닿게 되며 희석되어 있던 프라모델용 신너와 도료가 만나서 기계적 결합을 한 후라 서페이서나 플라스틱 표면에 닿으면 연화된 상태에서 침투하게 되며, 서페이서에 있던 마이크로플라스틱과 만났을 때 도막이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바인더라는 것에 대해 조금 살펴보자면, 일종의 서페이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도배할 때나 방수할 때 바인더라는 제품을 먼저 도포한 후에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도배질을 더 잘 붙게 하기 위해 층을 형성해주는 작업이라 하고, 방수 작업에서는 바닥에 물이 새지 않게 층을 만들어줌으로써 2차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도장면에 안료가 착상할 때 프라이머의 역할로 보이고, 이때 2차 결합 구조를 형성하여 모델링용 신너가 증발하며 바인더가 도막을 만들어 더 튼튼하게 페인트가 굳게 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제가 알아본 서페이서와 페인트의 직접적 작용입니다. 먼저 결론을 내자면, 죽어라 빼빠지를 했을 때 도막이 더 튼튼한가는 더 튼튼하다가 맞습니다. 다만 노력의 결과물로는 그 효과가 미비하다 할 정도로 결론을 내는 게 맞는 듯 하고요. 다만 목적성을 가지고 왜 샌딩을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해야 함이 맞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초보들의 도색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질문 주신 분들도 아주 많고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게 전체적 샌딩을 해주는 게 맞겠지만, 초보 입장에서는 이거 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나조차고 취미로 시작한 게 어떤 이에게는 노가다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커미션 모델러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나는 이렇게도 작업을 합니다 라고 해서 그 이야기가 파생이 되었을 수도 있고, 유료 강의 자료를 만들며 뭔가 이렇게 하면 더 있어 보일 수 있겠다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이고 틀린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취미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커미션 모델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무조건 해야 하는 작업으로 개조 개수를 하였고, 진짜 미친 듯 샌딩도 했습니다. 일단 프로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작업량이 엄청나게 늘고, 하루 종일 작업해서 2달을 넘게 작업해도 제작비는 300에서 500에 그칩니다. 고생한 것 대비하여 금액이 안 맞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재료비 빼고 인건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아니 모자라죠. 그래서 꼼수를 부립니다. 작업을 하나씩 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빼는 게 샌딩이고요. 딱 필요한 부분만 샌딩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수축이나 각잡기, 프라판이나 패널 라인이 들어가는 부분은 샌딩을 무조건 해주기는 합니다. 또한 프라판으로 양각 몰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음각을 파내기도 하고 마이너스 몰드나 다양한 디테일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략하게 됩니다. 시판용 3D 몰드 그 조합으로 바꿉니다. 이게 과연 옳을까요?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치하면 북에 보일 수는 있겠으나 직접 만든 몰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프로라고 활동하는 모델러들 보면 다 이거 쓰더군요. 제대로 쓰면 몰라 대충 갖다 붙이고 도색하고. 라떼는 이딴 거 없었어요. 자, 이렇듯 초보들이 프로로 넘어오게 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이 세계에 발을 들이면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초보들을 어떻게든 도색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투른 모델러들이 활동을 해야 저희 같은 좀 인지도 있는 모델러들이 그나마 먹고 삽니다. 웃자고 한 얘기고요. 하지만 지금은 상업적 모델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유연성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타협도 보고 적당히 넘어갈 줄도 아는, 하지만 꼭 필요한 작업은 해주는 신기한 모델러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듯이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적 영역에서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 꼼수를 부리기 십상인데 초보들은 어떻겠습니까? 즐겁자고 하는 일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죠? 저라고 왜 샌딩의 중요성을 모르겠어요. 스크래치 빌드 및 개조 개수를 건드는 사람들에게는 표면 정리에서 결과가 뒤바뀌는데 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다뤄도 모자람이었겠죠. 하지만 이것은 프로 모델러의 영역이고 시작하는 초보에게 이같이 하라고 하면 아무도 시작을 안 할 것입니다. 나 건담 존나게 잘 만들어요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실력이 있음에도 겸손할 줄 아는 미덕을 지닌 모델러가 진정한 고수가 아닐까요?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메탈릭은 표면이 유리같이 매끈할 때 더 고운 도장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하도를 우레탄 블랙으로 가져가면 진짜 미친 메탈릭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유광도색에서 샌딩을 한다 만다 분분한데 서페이싱을 하면 일단 하도에서 이미 한 번은 레벨링이 잡히고 본도장 시 거기서도 레벨링이 한번 잡히며 유광으로 마감할 때는 우레탄이나 유광 마감을 할 것입니다. 이때 미친 강과를 원하면 그냥 컴파운딩을 해주면 됩니다. 도장면에 하지가 어느 정도만 받쳐주면 유광도색은 브러싱 테크닉으로 잡아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생각이나 테크닉에서 갈리는 것이지 샌딩을 했다고 유광면이 미친듯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컴파운딩 도 샌딩이라면 샌딩이겠으니 후작업 공정에 샌딩을 하는 게 맞겠네요. 자, 그럼 제가 앞서 말한 것은 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상황에 따라 샌딩을 해서 미친 광을 만들 수도 있겠고 메탈릭 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와 과정이 필요하고 그에 맞게 작업 순서를 가져가면 올바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초보에게 주입식으로 표면에 스크래치를 유발시켜 도료안착과 피막의 강도를 높여준다며 그냥 샌딩부터 시키는 잘못된 상식을 정확하게 꼬집고 유튜브에 도시전설처럼 내려오는 샌딩에 관한 루머를 공식화하여 그 효과와 목적, 이유 등을 상세히 알아보고 초보들에게는 진입장벽을 낮추어주고 중견급 모델러들에게는 목적성을 부여함으로 자신에게 맞는 작업 상황을 만들어 즐거운 프라 생활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나좋자고 하는 취미생활에 잘못된 상식으로 고통받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초보분들에게 도색이나 프라모델 제작의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는 기초적 지식과 올바른 가이드를 제공하고 중견급 모델러들에게는 올바른 제작 방식에 더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즐기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프라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